뜨거운 판을 태양의 여신이 춤을 추듯 가로수 거리에는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합창을 합니다. 복잡한 도심 속을 벗어나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가족들과 일찍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는 공간과 생활 속에 허헉거리며 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먼 나라 한 가족 시원한 주스 한 잔 마시는 마음으로 첫 출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 가족 도유정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마늘을 사라고 해서 한 망을 샀는데요. 사고 보니 절반 이상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더군요. 버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날씨는 덥고 남편한테 괜한 핀잔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나 자신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 이번에는 다른 지인이 호박잎이랑 옥수수, 고추, 깻잎을 가지고 왔는데 청양 풋고추 송송 썰어 넣고 된장 보글보글 끓여서 그 유명한 호박잎을 쪄서 먹으니 그 맛이 얼마나 침이 줄줄 흘릴 만큼 꿀맛이던지 누워드던 배꼽이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늘 생각하면 우울했지만 맛나게 먹은 호박잎을 생각하니 동글동글 호박처럼 그저 웃음이 나오는 게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한 방에 날려줄 우리 깜찍한 이가영 양의 노래 배 띄워라 듣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베트남에서 온 후옌이라는 새내기가 있었죠. 얼굴도 예쁘지만 얼마나 부지런하고 일을 잘 하는지 정말 덩 두들겨 주고 싶을 때도 참 많았죠.
낮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날은 정말 손님도 많고 힘든 날이었어요. 나중에 늦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지쳤는지 좀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고 미리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향 부모님 생각하면서 혼자 울 때가 많다는 세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펑펑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어찌나 민망하든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면 가족들이랑 베트남에 아들 얼굴 보러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신 우리들의 영원한 이웃 멋진 엘렉트론 연주자 마츠 에달 루미 씨 그리고 친구 야스코 씨 그리고 귀여운 여정 이가영양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루미 씨부터 이야기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돼서 네네. 일본 친정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좋은 네. 일 있었네요. 뭐 하여튼 3년 만에 가는 이제 고향 네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뭐 하여튼 이제 홀로 사는 이제 부모 막 일단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네네. 너무 이제 걱정돼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 애들도 뭐 여러 가지 진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네. 네, 연주 공연도 다니고 뭐 바빴었지만, 네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뭐 덕분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도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네. 기분이 좋고요. 예. 그러면 우리 야스코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그 여름방학이라서 가족 여행도 가고요. 네. 그리고 가영이가 트로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네, 지금 이것저것 네, 가요제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우리 이가영 양 잘 지냈어요? 네. 우리 가영이는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여러 군데 다녔다고 했는데 행사도 많이 가봤나요? 네. 기억에 나는 행사가 있다면요. 이야기해 줄래요? 저는 처음에 나간 문경 가요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문경 가요제. 그러면 문경 가요제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그때는 양지은님의 그 강을 건너지 마을을 불렀습니다. 아유, 그 어려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럼 혹시 그 한 소절만 여기서 불러줄 수 있나요? 네.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나요? 오, 박수 쳐줄게요. 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구나.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 가영양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우리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 나의 실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루미 씨에게 질문합니다. 네.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낯선 나라 한국에서 결혼 후 가장 크게 했던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역시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 뉘앙스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명사가 네. 있는데 그 한국말을 모르니까 네네. 그냥 급하게 일본말로 할 그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네. 그런 실수라는 거를 하니까 네. 최고 지금 우리 남편하고 했던 실수가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한국말로 네. 편안하게 입는 체육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편안한 복. 예. 네네. 그거를 일본말로 자지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뉘앙스가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또 이거 괜찮은데 사실은 그래서 그 단신이라고 하죠. 제 네네, 남편. 네.
당신 자지를 입어요. 그렇게 모르니까 진짜 모르니까 이야기 너무 재밌다. 네네. 이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고 이제 당연히 그건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추리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아니면 운동복이라든가 네. 아니면 편안한 옷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네. 그거 절대 당연한테는 얘기를 하지 마라. 막 자기도 빵 터지면서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언어라도 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이름 네. 특히 왜 여자들 이름을 지금은 예쁘게 지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딸을 많이 놓으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라고 끝내라는 뭐 끝내, 꼭지, 그만 이런 단어를 많이 네, 썼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 성이 김이라든가 박이면 박그만, 김그만, 그죠? 김끝내, 박끝내 이러면 맞아. 그러면 어감이 괜찮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더라. 성이 조시다. 조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조 그만. 네. 끝내. 저 학교에서 놀림다. 그렇죠. 방금 저기 루미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야, 스쿼시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네. 저는 실수는 집에서 내가 일본 사람인데 애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그쪽에도 있으니까 네네. 내가 집에서 뭐 많이 일본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쓰니까 그 밖에 나가버리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일본어 많이 쓰니까 한국말 많이 까먹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실수. 아예 오늘 랭킹 1, 2, 3을 정해가지고 아예 한번 작정을 하고 달려봅시다.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수 많은 생활을 여태까지 역사가 실수 역사였으니까. 예, 한번 달려봅시다. 예. 일단 실수 1. 네네.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게 일수일이 일수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뉘앙스가 같은 건데 네네. 우리는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는 말로 네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네. 일본에서는 진짜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몰라서 네네. 더 이상 그게 쓰지 말으라고 네네. 또 남편한테 지적을 당했구나. 스코시라고 하라 하면서 스코시 맞대 그다사이라고 네. 이야기하라고.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쪽에 가면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네네. 일단 일본에서 오시는 손님이 네네. 한국에서 네. 통역을 하는 일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저도 머릿속에 완전히 막 섞이는 거예요. 일본말, 한국말하고. 생활하는 거 그렇죠. 그럴 수가 네, 있죠. 한국말, 네네. 일본말, 한국말 하고. 근데 순간에 네네.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한글로 하고 네.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를 하고. 그러니까 통역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네네네. 이게 바꾸어서 일본 사람한테는 한국어 통역을 해야 되고. 네. 또 일본 사람한테는 반대로. 네, 한국말을 해버리고. 한국 사람한테 일본말을 하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네. 루미 선생님 지금 한국말을 하셨어요라는 거를 일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그랬나요? 하면서 그래서 논시 동역이
전혀 안 되는 일을 네. 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루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공감이 갑니다. 그다음에 실수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세 번째는 네. 이거는 이제 또 저희 시댁에서 시댁에서. 시댁에서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많이 실수를 했죠. 네네. 그런데 그거는 뭐 실수는 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딱 대표적으로 돈서 간에 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일본에서는 돈서나 이모라든지 아니면 제수씨, 현님, 현스님 그런 며친이 없어요. 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뭐 동서라든가 어떤 그런 호칭이 있는데 네. 일본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뭐 이름은 부르고 하는데 이름으로. 예. 그래서 몰랐었던 그 일인데 네네. 저희 남편이 네. 저희 동서한테 네네. 제수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수 씨. 네, 제수씨라고 하죠. 네네. 그게 몰랐던 그 시기였어요. 제가 아직 한국 분수를 많이 네네. 못 배워서.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던 네, 안 세대 시절 이야기다, 그죠? 동서한테 제수씨라는 이야기 하니까 네. 이 사람 박경희 씨인데 왜 제수씨라고 하지? 그렇죠. 당신 이 사람은 제수씨가 아니고 경희 씨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남편이 아닌데 제수씨 맞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 이름이 박경희 씨라고 알고 있던데 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서가 왔어요. 네. 현님 저는 제수씨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특별한 호칭 없이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네네네. 루미 씨 입장에서는 분명히 박경희인데 예. 왜 남편이 제수 씨라고 부를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막 그것도 뭐 실수보다는 그렇죠. 예, 약간 아마 초기에 네네. 그게 우리 또 풍습의 어떤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루미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도 만만찮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되돌아온다든가 그 바람에 옆에 식구들이 무진장 고생을 많이 하죠. 네. 자, 이번에는 야스코 씨가 신나게 한번 툴툴 털어보자고요. 네. 저는 그 일본에서는 화장실 가면 네네. 그냥 뭐 아니 그 화장실에서 뭐 시나 그런 거 하면 네, 네네. 그냥 뭐 변기에 그 쓰레기 버리잖아요. 네네. 변기에 쓰레기 네. 버리는데 휴지.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휴지통에 아니 휴지 버리면 되는지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지 아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이 방송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그 같은 경우에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니 그 화장실에서 앉으면 일단은 화장실 아니 여기서 버려도 되는지 네. 안 되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해도 하고 그것도 있어요. 고민도 맞아, 되고 맞아. 있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요 아니 일본에서는 쓰레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네네. 버리고 네. 아니 그냥 뭐 쓰레기 버리면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음식이 쓰레기통 나는 게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통에 담으니까. 예.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없는 없는 없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지금도 그러는데 이거 아니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지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는지 네네.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리는 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버리지 음식물 쓰레기 따로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살면서 좀 헷갈릴 때가
어렵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좀 오늘 그 야스코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모든 쓰레기는 음식물 상관없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그 플라스틱이나 예, 네네. 캔나 그런 거 아, 그런 그건 거는 별도로 예, 네, 따로 분리. 따로 예, 분리 분리수거 되죠. 쓰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음식이 쓰레기라는 그런 톤이 없어요. 그러면 예. 다른 거는 우리 한국과 똑같이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데 예. 음식물 것만 예. 우리 한국에는 음식물 통에 담는 음식물 통이 있지만 예.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예. 같이 버리니까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죠? 예. 오늘 또 우리 야스코 씨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런 걸 또 알게 되네요. 버릴 때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그게 많이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있죠, 가영 씨. 네. 우리 가영이나 또 어디 실수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아, 저는 처음 가요제 나갔을 때 네네. 처음 나가서 긴장한 탓인지 네네. 노래 부를 때 네네. 가사를 까먹어서 잠깐 노래를 멈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어느 가요제였어요? 어느 때에? 아까 말했던 문경세. 문경가요. 거기서 그랬었구나. 그러면 그때 가영이 좀 많이 당황되고 그랬겠다, 그죠? 네,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가영이 잠깐 놓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끝까지 했는 게 우리 가영이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실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실수담 들고 보니까 정말 왜 뭔가 뻥 뚫리는 기분, 깊은 계곡에 시원한 폭포수를 맞은 것처럼 이 여름의 대를 한 방에 훅 날려주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데요. 좀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생활하면서 느낀 재미난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노미 씨, 우리 자주 만나요. 미치코 씨 자주 만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여름 다들 잘 지내시라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래요? 먼저 루미 씨 해주실래요? 네. 이번 여름에는 계속 덥잖아요. 네네. 계속 뭐 오늘도 폭염 뭐 주의보가 있었고. 네네. 하여튼 여러분께서 에어컨 없이는 네네. 이제 지낼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을 이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에어컨을 많이 썼으니까 이번 달 전기세가 뭐 얼마 그렇죠. 낼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네네. 사실은 뭐 전기세를 쓰는 달이라는 게 7월 8일 그 2달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는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조금 더 전기를 절약하면서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아직까지 더운 날에 에어컨으로 잘 쓰시고 시원함을 보내자는 거죠. 네네. 그뭐좀뭐 덥다고 이제 참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잘 네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좋은 이야기 반가워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스코 씨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더운 날씨, 더운 여름에 네네. 그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잘 지내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미래의 멋진 가수 가인양 앞으로 희망사항 아니면 소원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이번 주에 네네. 다시 가요제에 나가는데. 그렇군요. 네. 어느 가요제 나가나요? 칠성시장 가요제에 나가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꼭 열심히 노래 연습 노력해서 네. 본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이면서 박수. 방금 가인양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마제다 루미님 그리고 야스코님 그리고 우리 이쁜 가인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우리 이쁜 가인양도 미래의 멋진 가수가 되기를 박수치며 응원할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더운 열기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말복이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들리고 시원한 바람도 창을 두드리며 다가옵니다. 어느덧 8월도 중반을 지났는데요. 계획하고 있던 일 찬찬히 둘러보면서 먼 나라 한 가족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잘 익은 포도송이의 숫자만큼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더 좋은 모습, 멋진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